네. 중국도 AI에 굉장히 진심이란 핸드폰 필터 기능가 있어. 가면 싹싹 바뀌는 그쵸. 그거죠. 중국의 챗 GPT 선두주자로서의 기대감은 경제 정책을 잘 끌어오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네, 저희가 매주 3편씩 AI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주로 글로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난이도가 높지만 투자에 대해서 빼놓고 가면 안 되는 국가가 있죠.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도 AI의 진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런 중국 이야기를 해주실 저희 화제 쇼츠의 주인공 박수진 은빈이 선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까지 번역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몇 장이요? 250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 중국도 AI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가요? 진심입니다. 네. 우선은 미국의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촉발시켰던 건 맞는데 네. 중국도 우리도 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제 바로 발표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 발표를 가장 먼저 했던 중국의 대표 기업은 바이두였습니다. 네. 사실 3월 16일에 바이두가 어니봇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했죠. 네. 근데 사실 이 발표 날에는 분위기가 네, 썩 네.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바이두에서 강조했던 거는 중국어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고대 시 해석부터 해서 문학 창작까지 가능하다. 실제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죠. 네, 그냥 이렇게만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실망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챗 GPT 선두주자로서의 계속 명맥은 그리고 기대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GPT 이전에도 중국이 사실은 AI 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AI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 AI 기술들이 정말 숨은 곳곳에 이제 침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핸드폰 필터 기능 아시죠? 아, 그쵸. 네. 네, 필터. 거기에도 다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네. 기술이 중국의 대표 기업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다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 케이스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중국틱한, 중국스러운 그런 이제 필터가 씌인 이미지를 준비해왔는데요. 중국의 전통 문화죠. 변검에 대한 얼굴이 딱 필터에 씌이는 거고요. 이게 가면 싹싹 바뀌는 그쵸. 그거죠? 이런 식으로 필터가 다양하게 씌워지는 거는 물론이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노우라는 네. 어플에도 중국의 그런 안면인식 기술, 필터 기술이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데 있어서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밀접하게 접근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실생활에 이미 녹아져 있는 이 AI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사실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중국은 하루아침에 이 산업을 키울 거다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중국이 항상 장기적인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주요 육성 산업 같은 것들을 좀 5년 단위로 끊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14차 5개년 기획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보면은 이 중간에 중국의 주석이 바뀌던 이 장기적인 그림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미 장기적 전략이 있었는데 거기에 챗 GPT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도 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게 조금 더 촉발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지만 네. 중국은 또 왜 이 AI 산업을 육성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 있겠죠. 당연히 첨단 기술이고 그쵸? 네. 이런 다양한 제조 업그레이드 이런 네. 것들을 위해서도 그런 AI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네. 중국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쵸.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중국이 우선 첫 번째로 직면한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우선 중국도 지금 14억 인구를 겨우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이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도 일본과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문제 중에 피할 수 없겠다라는 네. 점이고요. 이제 여기에 그런 생산성을 조금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필요하다. 거고 자동화, 로봇, 그리고 거기에 AI 기술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두 번째로 문제되는 거는 중국도 이제 항상 성장률 네, 문제가 맞습니다. 직면해 네. 있잖아요. 이제 예전만큼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 규모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아무리 정책을 써도 올라오지 않는 이 경제 지표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옛날 제조업이라든지 소비만으로 끌어갈 이 성장률을 더 올리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뭔가 산업.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육성의 네. 필요성을 느낀 거죠. 명확하게 느끼고 네, 명확하게 있고? 느끼고 끌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규제 이런 것도 네. 있다 보니까 우린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력도 더 확보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잘 끌어오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쵸. 이런 명분을 봤을 때 충분히 중국이 AI 산업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진심.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선 시진핑 사면임 이후부터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주요 키워드가 네. 과학기술, 자립, 네. 자강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기술 자립 자강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높여야 되고 그 미국과 글로벌 견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만 우뚝 설 수 있는 자립,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강조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굵직한 정치 이벤트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자립, 자강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계속 정말 이건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산업 자체로도 중국의 부가가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 핵심 산업 네. 만 하더라도 뭐 연평균 성장률이 한 26% 정도씩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네, 엄청난 그렇죠. 성장률이죠. 이 네. 정도면. 그리고 관련해서 파생되는 관련 산업 규모도 그 정도의 수준을 같이 끌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추가 성장률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축이고 산업이구나라고 보는 거고요. 중국의 AI 산업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의 한 40% 넘게 네. 중국의 정부 기관에서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네. 내 돈 내산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쓰는 네. AI 기술이 어느 쪽에 사용이 되냐 하면 스마트 도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도시 컨트롤, 통제라든지 뭐 당연히 교통, 안전, 그리고 뭐 전력 사용 뭐 이런데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에 다 쓰이고 있다.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정말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이런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사실 이들의 삶의 질과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첫 번째로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하이 봉쇄를 작년에 네. 거의 한 달 넘게 오래 2달 했었죠. 오래 네. 했는데 그 2,500만 명 인구의 도시를 2,500만 그렇게 명이요. 네. 그렇게 장기간에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었던데 당연히 부작용이 있고 안 좋았다. 그쵸, 그들이 맞습니다. 잘했다는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 또 역량인 기술력에 거죠, 사실은. 네, 그것도. 그런 거에는 네. 분명히 어떠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건데 네. 그럼 그 컨트롤 타워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어쨌든 AI 기술과 다 연관이 되어 연관이 있다. 돼서 접목시켜서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우선 이런 큰 도시는 거의 이미 큰 컨트롤 타워가 계속 이제 구축이 많이 되어 있고 향후에 중국이 아직 시골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2, 3선 도시라든지 네. 조금 더 시골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사실 그냥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도시,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약간 미래 도시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더 빠르게 좀 먼저 맞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게 중국식 현대화, 네. 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디지털 위안화 이런 것들과 모두 이제 큰 연관돼서. 그림과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반 인프라 기반의 AI
기술을 많이 접목시켜서 깔아놔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명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실제 이 정부 기관에서 이 AI 기반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밖에서 봐도 중국이 AI에 굉장히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쵸.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매년 이제 이런 관련 AI 인덱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지표만 보더라도 중국이 이런 AI 관련 연구 개발이 또 이것 또한 진심이다. 네. 그리고 엄청 적극적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AI 관련 저널 뭐라든지 논문, 뭐 발행률 같은 거는 중국이 1위를 차지를 이미 하고 있었고, 글로벌에서요. 네, 글로벌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사실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전공 학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지금 뭐 빅테크 규제 이런 건 있었지만 기존에 잘하던 텐센트,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네.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 또한 굉장히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네. 관련 특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이 그런 기업 중심으로도 같이 정부와 손잡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어쨌든 중국의 포텐셜이 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중국의 A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 AI 산업이 갖고 있는 그래서 강점은 또 뭐고 네. 약점은 또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3요소 중에 네. 2개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죠. 아, 데이터가 너무 많죠. 그쵸. 네, 맞습니다. 중국은 이미 뭐 현금 안 쓴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그쵸, 페이먼트 맞습니다. 자체도 너무 오래됐는데 온라인 페이먼트가 너무 이제 자리를 공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하나하나 다 시작해서 어플리케이션부터 해서 아까 이렇게 도시를 컨트롤하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는 워낙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이제 알고리즘 짜는 그런 능력들도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중국에 특화된 알고리즘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 네. 연산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 칩에 만드는 기술이 부족하죠. 네. 사실 이제 글로벌에서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반도체에만 특화된 펀드를 조성해서 국가급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기술력이 올라오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이제 칩을 계속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안 된다고 해도 어쨌든 우회적으로 또는 그 사양을 조금 낮춘 네. 그 칩들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10개 쓰면 되죠. 돈은 충분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칩들을 우선 들여와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해주고 있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뭐 사실 아는 대표 기업 말고도 정말 꽁꽁 숨어있는 제아의 고수 같은 기업들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선 키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식 시장, 주식 측면에서는 이런 포텐셜을 보고 네. 그쪽에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뭐 완전히 네. 갖춰진 기업이 아니라 이걸 갖추려고 하는 노력에서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지만 중국이 전반적으로 막혀있는 이 기술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술력 강화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고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도 지금 이야기하신 이런 진심들이 모여서 사실 성과를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기회로도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중국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 접근성이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 AI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네. 조금은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자료 여기 밸류체인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AI 산업의 기초인 인프라가 네. 먼저 필요하겠죠.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영향은 떨어지고 아직까지 힘든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체적인 기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네.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중국의 GPU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밑에 하이곤이라고 하는 중국의 CPU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GPU와 네. CPU가 다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종목 코드가 688로 시작을 합니다. 아, 과창판이라는 네. 중국의 중소형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이제 상장되어 있는 보드인데요. 이 과창판이라는 보드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죠. 네. 그럼 그 이면의 또 뜻은 무엇이냐? 우리 자금으로 키우겠다. 중국 자금으로 키워보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과창판이 저는 하나의 투자 기회로도 볼 수 있겠다. 이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쪽에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낭조정부나 중가서관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서버 대표 네. 기업인데 이건 뭐 개별 종목으로 가능하시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변동성이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뭐 AI 관련 밸류에이션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들을 같이 지켜보시는 거는 저는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인프라단에서 AI 반도체, 서버,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네.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이 과창판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런 네. 반도체, 굴기 뭐 이런 그쵸. 측면에서 뭐 과창판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보셨고, 사실 기술이나 응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업들이 많잖아요. 너무 네. 많습니다. 아직 이런 이제 들어보신 기업들 외에는 사실 저도 좀 생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정도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목적으로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경계는 필요하다 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흐름을 지켜보되 일단은 이제 뭐 ETF류나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분산을 통해서 맞습니다. 투자에 임하시는 네. 게 사실은 좀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AI가 부각됐을 때 역시나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더라 네. 라는 게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관심을 갖고 중국의 AI 변화에도 분명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네. 투자에서 성과를 내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성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열정과 기술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사실 계속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시장이라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맞습니다. 게 그리고 이게 중국의 특화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중국어 기반의 챗 GPT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공고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축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같이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중국에 대한 중국의 AI의 진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투자 막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입장에서 이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